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세계적인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군의 전투력 부분입니다. 이번에 파병되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 이번에 파병되는 군인들이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이다라는 정도입니다. 김정은이 지난 9월과 10월에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을 때를 보면은 차력 시호라고 할 정도의 각종 격파 훈련과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요, 이번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주로 20대고 10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가 있는 이유는 북한 같은 경우에 고급 중학교, 우리식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거의 군대에 가기 때문입니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파병을 가게 되면 10대 파병 군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다가 또 한 가지 볼 부분은 조국과 가족을 위해서 지금 전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역만리에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의지가 그렇게 높을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이번 전쟁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의 높은 전과를 올린다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도 받게 될 것이고 북한군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도 높일 수 있게 될 텐데요. 반대로 거의 별 전과 없이 사상자만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북한과 러시아의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부분은요, 북한군의 작전 지휘권을 누가 갖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일정 지역의 공격과 방어를 통째로 담당하는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게 된다면 그 지역에서 독자적인 전투 역량, 작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를 교육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볼 때 북한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 편제돼서 작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군이 이렇게 러시아군 편제로 들어가게 되면 막대한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6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러시아가 아직도 1차 대전 시기에 인력 소모전 방식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군이 러시아군 편제에 들어가게 되면 독자적인 전투 역량과 관계없이 러시아군식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북러 간의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북한군에서 귀순자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자, 전쟁을 하다 보면 북한군 포로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포도 신문 과정, 그리고 또 북한군 포로들이 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과정에서 나는 남한으로 가겠다 이렇게 남한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도 귀순자가 발생하면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해외로 파병된 군인 중에 남한으로의 귀순자가 나온다는 건 북한 정권의 큰 타격입니다. 체제 보위의 마지막 보루인 군인들까지 북한 정권을 배신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소식이 북한 내부로까지 퍼져가면 민심 이반이 더 심화될 것이고 추가 파병을 하기도 더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북한군의 도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시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맨몸에 돌을 얹어놓고 망치로 때려 부숩니다. 이달 초 김정은 총비서가 시찰한 북한 특수부대의 훈련 모습입니다. 정보당국은 북한 특수부대 가운데 최정예 부대인 11군단, 이른바 폭풍군단이 러시아로 파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폭풍군단 87경보여단에서 5년 동안 군 복무를 했던 이웅길 씨. 이 씨가 기억하는 폭풍군단은 몸 자체를 무기로 만드는 살인병기 양성소입니다. 불가마 같은 데다가 모래 넣고 거기 스피드 손가락 찌르고 막 이런 스피드 하다 보면 손이 다 타. 손가락이 다 타요. 폭풍군단은 1969년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킨 특수 8군단,
이른바 김신조 부대가 모체로 요인 암살, 적 후방 침투와 같은 특수작전이 주 임무입니다. 하지만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이들이 바로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 씨는 전망했습니다. 굳이 육박전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한 대를 왜 보냈을까? 훈련이 아직 완전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00% 쟤들은 가면 그냥 바로 다 죽을 것 같은데. 특히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3년에서 4년 정도 훈련을 받은 20대 초반의 북한 군인들에겐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이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먹힐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동요가 일어날 수,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절된 북한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를 처음 경험한 파병 북한 군인들의 이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이 씨는 내다봤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보안 대책을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파병과 관련해 내부 단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사출부대 소속 병사들은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간다고 거짓 설명하는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파병 소식이 퍼지면서 왜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강제 차출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군인들과 주민들의 동요가 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북한군을 위해 러시아가 위치로, 포격, 발사와 같은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이를 어려워한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규모가 현재까지 1,900명에 이르며 3,000여 명이 극동 쪽에서 훈련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 신조약 체결 이후 경제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광물과 금수품 외에도 노동자 수출이 꾸준히 이어져 올 들어 4,000여 명이 파견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고 미 CNN이 2명의 서방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 북한군이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군 3,000여 명이 야간을 틈타 쿠르스크로 이동해 여러 부대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에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리투아니아의 한 비정부 기구는 지난 25일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첫 접촉했다며 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존한 1명은 불야트인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에게 몽골계 러시아인으로 위장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파병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소통 문제를 겪을 거란 관측 속에 러시아 병사가 한글을 공부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Мисс Кариса, ведь как у вас продвигается учеба? Это пиздец, блядь. 우리 정부는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고 전사자가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